안녕하세요. 스마트 미디어 인재 개발원에서 웹과 웹 크롤링 과목을 담당하는 정형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롤링을 들어가기 전에 웹이란 게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웹과 인터넷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보편적으로 웹과 인터넷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개념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넷이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웹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 그 공간 자체를 우리는 웹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하는 비유가 인터넷이 도시라면 웹은 도시 안에 있는 건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넷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흔히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보내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처럼 무선으로 통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저 바닷속에 해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블을 통해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웹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 즉 인터넷을 통해 어떠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주체를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버는 사용자, 즉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 그곳을 우리는 서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를 통해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리퀘스트, 즉 네이버 메인 페이지의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을 받고 서버는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리스폰스, 즉 네이버 메인 페이지 정보를 응답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움직이는 그림을 보셨나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가 네이버 페이지에 정보를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는 실제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 보는 페이지가 아닌 알아보기 힘든 영어와 기호들이 섞인 어떠한 문서를 전송을 합니다. 우리는 이 문서를 HTML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웹 페이지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웹 페이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실제 우리가 보는 페이지가 되는 것이죠. 개념적으로 다 알고 넘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가볍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건물 모양을 잡기 위해서 철근도 심고 시멘트도 부어서 우리가 원하는 건물의 틀을 잡습니다. 웹에서 이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바로 HTML이라는 친구입니다. HTML이란 웹을 이루는 큰 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건물을 다 지었으면 건물 안에 인테리어도 해줘야겠죠? 벽지도 발라야 하고 바닥도 예쁘게 깔아야 하고, 즉 이러한 디자인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친구가 바로 CSS라는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도 잘 세우고 내부 디자인도 예쁘게 했는데 이러면 집이 너무 정적이겠죠? 우리가 퇴근을 하고 혹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도착을 하면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을 때 현관문에 달린 센서가 자동으로 전등을 밝혀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떠한 이벤트, 즉 어떠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정적이었던 웹을 좀 더 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바꿔주는 친구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친구입니다. 앞으로 배울 크롤링은 이 자바스크립트까지는 필요가 없고 HTML과 CSS라는 개념만 알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HTML과 CSS라는 친구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이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문서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로
웹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이다. 이 마크업이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꺽쇠가루와 슬래시 꺽쇠가루로 이루어진 구조를 마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HTML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자면 먼저 HTML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슬래시 HTML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건데 방금 우리는 꺽쇠가루와 슬래시 꺽쇠가루로 이루어진 부분을 마크업이라고 부른다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이 HTML이라는 부분은 해당 프로그램 언어가 HTML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헤드 부분입니다. 헤드 부분은 문서의 서문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부분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타이틀이라는 부분은 문서의 제목을 나타내주는 태그입니다. 그 다음 body라는 부분은 문서의 본문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부분인데 이렇게만 보면 조금 어렵겠죠? 우리 네이버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네이버 메인 화면입니다. 클라이언트인 제가 네이버 서버에게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서버는 그 요청을 받아서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해당하는 HTML 문서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서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도구 F12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F12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과 같은 조금 어려운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위에 엘리먼츠가 아닌 콘솔 혹은 소스, 네트워크로 클릭되어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이 엘리먼츠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자면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로 배웠던 이 HTML이라는 부분과 슬래시 HTML이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문서가 HTML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서의 서문을 나타내는 헤드 그리고 본문을 나타내는 이 body 태그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ody 태그를 좀 더 살펴보자면 여러 개의 태그가 얽히고 설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한 페이지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HTML 그리고 헤드, body로 이루어졌다 라고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페이지도 안의 내용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크게는 HTML을 선언하는 부분 그리고 헤드, 본문을 표시하는 body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업이라고 불리는 이 꺽쇠가루로 이루어진 부분을 잘 살펴보면 앞에는 슬래시가 없고 뒤에만 슬래시가 있는 구조로 생겼습니다.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알아차리셨을 수도 있는데 슬래시가 없는 부분은 오프닝 태그, 즉 시작하는 부분이고 슬래시가 있는 부분은 클로징 태그, 즉 끝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꺽쇠로 이루어진 친구들을 마크업이라고 불렀는데 앞으로는 태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태그 안에 담겨져 있는, 즉 실제 우리 화면에 표출되는 부분을 컨텐츠 그리고 내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태그와 컨텐츠를 함께 묶어서 우리는 엘리먼트, 즉 요소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에 네이버 페이지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구조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걸 계층적 구조 혹은 트리 구조라고 부릅니다. 실제 웹페이지들을 모든 태그들은 각각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깊게 살펴보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복잡하게 되어 있어 보기 힘든 저 태그들 중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 즉 내가 원하는 내용만 꺼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CSS 셀렉터, 즉 선택자라는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CSS 기본 구조 또한 우리 가볍게 이해해 봅시다. 특정,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곳이 이 선택자라는 부분이고 내가 변경하고 싶은 스타일을 프로퍼티, 스타일 속성이라 부르고 그에 해당하는 value인 속성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줄짜리 코드를 살펴보면 나는 h1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그에 color라는 속성을 부여할 거야. 근데 그 속성 값으로 red, 즉 빨간색을 줄 거야 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면 h1 태그에 해당하는 내용, 즉 컨텐츠들은 글자색이 모두 빨간색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선택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선택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그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계층 선택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자들의 개념과 사용법 알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크롤링을 위해 이 선택자의 사용법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그 선택자입니다. 태그 선택자란 실제 내가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태그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내가 하이퍼텍스트라는 내용을 원해 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P라는 태그에 바로 접근할 때 쓰는 게 이 태그 선택자입니다. 다음으로는 ID 선택자입니다. ID 선택자란 어떠한 태그에 고유한 값을 부여할 때 쓰는 건데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 ID 선택자란 중복이 되지 않는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법은 보시는 것 같이 앞에 샵이라는 키워드가 붙습니다. 샵 뒤에 실제 그 태그가 가지고 있는 ID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이 클래스 선택자란 앞에 말씀드렸던 ID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똑같이 태그에 어떠한 이름을 달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ID와 가장 큰 차이점은 ID는 중복이 되지 않지만 이 클래스는 중복이 된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선택자의 사용 방법은 보시는 것 같이 점 써준 다음에 그 실제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식 선택자입니다. 이 자식 선택자부터는 우리 집의 가계도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H1과 P는 나와 나의 형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body는 나의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관계에서는 이 body를 부모 태그 그리고 이 H1과 P를 자식 태그라고 부릅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부모 태그의 이름을 써준 다음에 이 꺽쇠 가로를 써주고 실제 내가 선택하고 싶은 자식의 이름인 자식 태그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손 선택자입니다. 자손 선택자 역시 집의 가계도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li 내가 존재하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부모님이 계시겠죠. 이 ul 태그는 위 li 태그의 부모 태그가 됩니다. 이 ul 태그의 바로 위에 있는 또 부모 태그는 이 body 태그에 해당될 텐데 이 body 태그는 우리의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손 선택자는 꺽쇠가 없이 그냥 빈 공백을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제 선택자입니다. 이 형제 선택자는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태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제외한 내 뒤에 있는 혹은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표시하고 싶을 때는 이 물결 표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접 형제입니다. 인접 형제란 내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게 인접 형제 선택자입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기초적인 웹 지식을 가지고 실제 파이썬 크롤링 코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쓸 모듈 이름은 뷰티풀숲, 판다스, TQDM이라는 모듈을 활용하여 파이썬 크롤링을 진행하겠습니다.